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방금 보신 화면대로 역시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에서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3년 8개월 만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90선 넘어서면서 7년 3개월 만에 이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런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가 2011년 5월에 기록한 2228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예. 전일에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98까지 뛰어오른 덕분에 시가총액이 1310조 원으로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거래 대금은 11조 5천억 원으로 2012년 9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좀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약 4조 원이 넘고요. 아무래도 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른바 돈풀기 정책에 좀 나서면서 좀 그런 글로벌 유동성들이 한국 증시로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연기금들도 2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이제 투신권에서는 연초 이후에 3조 5천억 원의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시가 좀 좋다 보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상황도 좀 잠시 전해드리면 690선을 2008년 1월 11일 이후에 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전일 시가총액도 최근에 연일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데 185조 원에 육박을 해서 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시가총액 1인 셀트리온이 좀 미국 시장 성장 등의 기대로 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입니다. 예. 정말 시장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1년에도 이런 정도의 코스피 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전체적으로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걱정은 그때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해외 리스크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정말 잘 나가는 것이냐. 장초에 2100, 2300 얘기하다가 이게 또 그냥 증권사들의 그냥 이 풀어주기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그때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취재가 되던가요? 먼저 일단 좀 대외적인 요인, 대내적인 요인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중앙은행이죠. ECB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이른바 잇따라서 좀 금리를 내리는 통화 완화 정책을 좀 잇따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우리 증시의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국내 시장의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까지 낮추면서 아무래도 매력이 예금이라든지 적금 부분이 매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ELS를 비롯한 좀 투자 상품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15조 원 수준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이 최근 19조 원까지 급증을 했고요. 4달 만에 약 4조가 늘어난 겁니다. 예. 활동 계좌 수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주식시장 주문 참여 계좌 수는 250만 460개로 집계가 돼서 전분기 대비 5.32%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 3년 내 최대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고요. 예. 아울러서 국내 기업들의 좀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증시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해 좀 부진했던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 공급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의 수혜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 아시아 중에서도 지금 한국 증시에만 가장 강력한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했던 대만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작년에 좀 소외받았던 한국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그다음에 실적 매력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한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인이 수급을 주도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대장주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앞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연초에 15조 원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이 19조 원까지 올랐다. 뭐 취재를 직접 했을 텐데 또 본인이 이렇게 직접 놀라니까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옆에 있으면서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뭐 예탁금도 늘어나고 거래대금도 뭐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계속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투자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증권 업종을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증권 건설 빼면,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정도 빼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증권 업종 아무래도 좀 실적에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전망은? 일단 최근에 사실 저도 이제 기사를 쓰면서 증권 업종이 상한가를 간다, 이런 사실 기사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증권 업종 지수가 올해 초에 1778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증권 업종 지수가 2859.64를 기록을 했습니다. 4달 만에 60%가 넘게 오른 건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론하고 증시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증권사의 좀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거래대금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요.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2000년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권사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를 한국은행이 1.75%까지 낮추면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의 상당 부분을 채권 평가 이익이 또 차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평가 이익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또 전망에 증권사들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증권 업종이 좀 부진을 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증권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이 참 놀랍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우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또 하나 오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미국 증시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 증시는 저희가 어제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만은 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4,000포인트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좀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이런 말씀을 좀 재뿌리는 것 같긴 하지만 좀 과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뭐 아직 더 갈 것이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은 이런 과열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좀 최근에 코스피 전망치를 좀 증권사별로 살펴를 보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뭐 2,300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속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상황의 저유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이 좀 우호적인 상황에서 좀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증권가에서는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좀 다소 일각에서는 과열 경계론도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용융자 잔액이 최근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5조 원 수준이었던 코스피, 코스닥 신용융자 합산한 그런 부분이 5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10일 기준으로 6조 8천억 원 수준까지 신용융자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코스닥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10일 기준 3조 6천억 원으로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이 이제 3조 1천억 원 수준이니까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리고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좀 유동성,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유동성의 부분에서 네. 어쨌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언젠가는 이제 조금 금리를 인상 시기를 좀 늦출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예.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전 세계 주요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통화 완화 정책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 확대 움직임 좀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부분이죠. 기업들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고 좀 입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최근에 3.4%에서 3.1%까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GDP 성장률 이렇게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좀 시각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사실 올해 초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약 650선 넘어가면서 신용 잔액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며 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것이 하나의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너무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전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외 리스크도 이렇게 예고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럴 때 이용해서 좀 더 확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고 물론 조정이 받을 때도 있겠지만 좀 이런 건전한 조정 가운데서 우리 증시도 좀 함께 동반 상승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급등 흐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증권부의 최종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